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강점을 살려 합격시키는 강점 면접 전문 조스플라이 하늘쌤입니다. 오늘은요, 저 여성분들이 가고 싶은 직무인 항공사 지상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직무 설명 말고 실제 필요한 역량은 뭐고 또 현실적으로 좀 조건은 어떻고 또 내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직무는 승무원과 뭐가 다른지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항공사에서 8년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직무도 경험해보고 또 다양한 직무들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스플라잇이 지상직 원조 합격 맛집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상직 합격생분들이 5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지상직, 직무 좀 어떻게 좀 알면 되는지 직무를 좀 들여다볼 거고요. 두 번째, 직무, 이 지상직을 선택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현실과 필요 역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로 지상직이 그냥 뭉텅거려서 지상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피스 하는 업무가 있고요. 현장에서 하는 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객 서비스팀,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본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항공사라는 회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총괄, 재무, 홍보, 마케팅, 영업 이런 부분이 다 있고요. 콜센터를 외주로 맡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실제로 본사 직원분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일반 대기업을 갈 수 있을 정도 인서울 학교인 분들이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얼마 전에 대한항공 공채, 일반직 공채에 했던 분들도 홍익대, 그 다음에 뭐 고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렇게 조금 좋은 학교, 흔히 말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학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학 능력도 거의 900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 지원이라든지 영업 뭐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 전공은 조금씩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전공 무관을 쫙 뽑아놓고 이제 전공이나 역량에 따라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영업으로 이렇게 뽑는 회사도 있지만 이렇게 뭉텅이로 이제 본사 직원으로 뽑아놓고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직은 이제 여객 지원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객 지원팀은 세 개로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카운터, 발권하고 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과 수화물 내고, 이런 카운터, 공항에 가시면 쭉 앉아 계시는 분들, 수속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여객 카운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탑승구에서 탑승 도와주시고 이렇게 좀 움직이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게이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행 갔다가 내려오시면 수화물 창구에서 수화물 관련된 컴플레인이나 해결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화물 카운터가 따로 있는데 여기를 이제 수화물 부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직도 말 그대로 이걸 하나하나 뽑는 게 아니라 여객 지원 부분 이제 지상직으로 총체적으로 다 채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을 했었을 때 역량에 따라서 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지상직은 아마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 분들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발권, 수소, 그다음에 이비차지라고 하죠. 초화 수화물 돈 내고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꼼꼼하시고 좀 체력도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능력은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이트에서 환승을 도와주시거나 탑승할 때 도와주시거나 현장에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은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협업 능력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금 활동적이시지만 또 일도 문제 해결도 잘하고 또 협동 능력도 좋아 보이는 조금 외향적인 느낌이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공항은 어쨌든 외국어 능력은 필수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화물 쪽은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역량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 부서랑 연락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짐이 안 넘어왔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체력 능력, 고객 커뮤니케이션 능력, 체력 이런 것들은 외국어 능력 이런 건 공통적으로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본사에 사무직 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공항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이트, 카운터, 수화물 이쪽은 스펙을 많이 본다기보다는 스펙을 조금 덜 보지만 외국어적인 역량 같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떤 캐릭터적인 부분이 사무직은 앉아서 하는 건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공항에서 현장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밝고 활달한 느낌, 고객 응대 능력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보니까 승무원분들은 이쪽과 좀 가까워지신 경우가 많고요. 의외로 본사 직원분들은 일반 대기업 준비하시거나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서비스적인 역량을 원하시는 분들 또는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좋아서 이왕 대기업 갈 바에는 항공사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본사 쪽은 조금 더 많아서 약간 많이 다르고요.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사 쪽이 훨씬 더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무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 선택의 주의점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항공사 공채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 중에서 아웃소싱과 정규직은 굉장히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일단 정규직은 말씀드렸듯이 외항사는요 외국어를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항사 정규직으로 들어갈 때 영어, 중국어를 둘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스펙도 꼭 인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4년제 나오고 토익도 뭐 8, 900점 정도 계신 분들이 많고 제휴국어 뭐 중국 항공사, 일본 항공사에 따라 제휴국어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녹록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웃소싱부터 말씀드리면 아웃소싱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웃소싱을 좀 많이 아셔야 되는 게 유니폼을 항공사 아시아나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의외로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유니에스라든지 인터비즈라든지 이런 회사의 소속으로 해서 그다음에 다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일을 따와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소속이 그 아웃소싱 회사 소속이에요. 그래서 무료 항공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혜택은 없고 그 대신 하시는 일은 정규직과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일단 소속 자체가 항공사 소속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쪽은 급여 수준도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고 그래서 이제 흔히 아는 이제 중소기업 연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쪽과 회사에 계약하냐에서 다르지만 게이트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카운터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수화물 업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좋고 공항에서 꼭 일하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지만 항공사에 소속돼서 혜택을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경쟁률은요 아웃소싱이 당연히 좀 덜 높은 편이고요. 외국어 역량도 700대 정도 6, 700대 되면은 서류 합격 기회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서비스 역량을 조금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비스 역량, 태도,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승무원보다 쉽겠지라고 생각하셔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나는 공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승무원 준비가 길어져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때는 사실은 조금 본인의 스펙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 말씀드렸듯이 본사라든지 그다음에 정규직 지상직을 가고 싶으시면은 사실 외국어적인 역량이 80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이제 4년제 분들을 뽑으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공항에 서비스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아웃소싱 쪽의 채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본사의 대한항공 공채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사의 티웨이라든지 LCC의 그 지상직 공채는 채용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명, 30명 이렇게 뽑거나 많이 뽑아야 하여튼 50명대 이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센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도 조금 알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가 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알고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지원을 좀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필요 역량. 일단 역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게 지상직 현장직을 따졌을 때는요 체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체력 되게 중요하고요. 고객분들과 응대하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고객 지향적 사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학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업 능력. 왜냐면은 카운터랑 그 말씀드렸던 게이트 업무랑 수화물 업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협업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시고 고객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협업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이레귤러 상황,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유연하게 풀어가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역량들을 활용해서 자소서를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본사 쪽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일단 아무래도 사무적인 역량,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거는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필요하고요. 본사도 여러 가지 부서들과 협업하기 때문에 협업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침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침착성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무직이기 때문에 문서 관리 능력, 작성 능력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업무를 본인이 맡은 듀티들이 있어요, 사무직은. 그래서 저는 시 컨트롤러라고 해서 통제실에서 좌석을 이제 컨트롤하는 일을 했었는데 1년치 저의 어떤 업무가 있고 이제 주간 단위가 있고 또 월간 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일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역량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꼼꼼하게 업무를 좀 우선순위로 매겨서 효율적인 업무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자소서 확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스플라잇이 여성들에게 필요한 또 남성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직무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항공사 본사, 공채 채용, 대한항공 공채 채용이나 또 외항사, 또 국내 LCC 항공사 지상직 합격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격생 데이터로 가리키고 있고요. 지상직 강점반에서 지상직의 나만 차별화된 역량으로 합격하실 수 있게 돕고 있다 보니까 아래 링크 보시면 지상직 강점반 보시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보시고 수업도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스플라잇은 나만의 강점을 가지고 차별화된 답변으로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점 면접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강점을 살려서 1,300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제대로 분석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독구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듣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